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3월 11일 화요일 오후 10시가 됐습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지치는 뉴스들이 아마 많이 눈에 들어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대검 관련된 뉴스도 그렇고 뭐 지귀현 판사가 2022년에 어떤 무슨 형사소송법 저수를 했는데 해설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구속은 시간이 아니라 기간으로 따져야 된다더라. 막 무도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뉴스 볼 때마다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실 텐데 그래도 주무시기 전에 좀 낙관적으로 상황을 전망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하루 좋겠습니다. 그래 또 꿀잠 주무실 수 있는 거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속이 좀 안정이 되는 뉴스들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첫 방송을 이분들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 다시 모셨어요. 박진영 평론가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참 제가 이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예전에 KBS에 있다가 나중에 SBS로 건너가셨고 아나운서 실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손석기 아나운서라고 있었어요. 손석희가 아니고 손석기. 손석기. 예, 석기. KBS 아나운서로 예, 시작하신 석기. 분인데 예. 손석기 아나운서가 예. 그 참 이상한 징크스가 있었어요. 징크스요? 징크스. 예. KBS에 있을 때 이제 이분이 아나운서들이 숙직을 하고 새벽 5시에 첫 뉴스를 라디오 뉴스 하니까. 라디오 뉴스 네. 할 때 하는데 이분이 숙직하는 날이면은 중남미 지역의 독재자들이 그 저격을 당해서 죽어요. 아 근데 숙직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진 않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손석기 아나운서가 숙직을 하는 날에는 항상 중남미 지역,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독재자가요. 총을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웃어야 될지 참. 그 아나운서 선배들이 네. 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너 계속 숙직해라. 전두환 때였거든. 전두환 때. 그 시절에 숙직을 하면 네. 독재자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사라질지니 네. 예, 너 숙직해라. 근데 제가 오마이뉴스 금요일에 예. 최지은의 뉴스 호로록에 나오는데 예, 고정 출연하시잖아요. 그 시간이면 항상 큰 뉴스가 터져요. 아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그때 생방 중에 아니, 터졌잖아요.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 터졌죠 지난번에. 예. 그 윤석열 석방. 네. 그에 앞서서 그 1월에는 윤석열이 체포가 실패하는 1차 체포가 실패하는 그런 일이 라이브 중에 벌어졌습니다. 역사와 함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안 좋은 소식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간대를 옮겨야 되나? 내가 오마이뉴스를 그만 나와야 되나? 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정치 라이브에 그런 전례가 없어서 김 목사님 나오실 때는 그래도 좋은 징크스가 좋은 징크스?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좋은 징조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는 금요일 낮에 예. 탄핵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예. 그날은 내가 펑크를 내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네. 아, 근데 오전에 선고가 되겠죠, 박진영 네. 교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박준영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뭐 전들 알겠습니까? 네. 오전에 하지 그냥 않겠어요? 오전에? 쫄립니다. 예. 쫄린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예. 이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금요일 하는 게 제일 좋죠. 금요일 내놓고 이 금요일로 외국 가버리면 되고. 해야 하는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에 네.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월요일이나 주초로 이제 일정이 옮겨지면은 예. 주말 동안에 그 새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칫하면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끝내는 게 좋은데 네. 지금 제가 라이다를 돌려보니까 예. 검찰 정치권은 금요일에 빠르면 목요일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반면에 예. 경찰 라인을 보니까 예. 월요일을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 듣기에 따르자면은 그 목사님 휴대전화가 국정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아니 그 국정원까지는 아니고. SNS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요즘에 떠도는 이제 지라시나 정보지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팩트 체크 내지는 이제 크로스 체크를 좀 해주시고 좀 안심시켜 주시는 요즘에 이제 그 신경 안정제 역할을 또 하고 계신다고. 제가 사실은 예. 저 지난 금요일만 해도 뭐 100% 모든 평론가들이 심지어 저도 그랬어요. 예. 검찰이 이런 망신스러운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윤석열이를 구속 취소하게 만든 건데 예.
분명히 즉시 항고할 것이다. 뭐 일주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즉시 항고할 것이다 했는데 그날 밤 금요일 밤에 어처구니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뭐 검찰총장이 다 뭐 네. 풀어주기로 얘기됐다 그랬는데 제가 안 되겠어서 용산 쪽하고 네. 저 검찰 쪽 예. 돌렸는데 레이더를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 그 이미 다 얘기된 거라고. 오.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냐 했더니 예. 이미 시무정의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수집됐던 받은 글들을 올렸죠. 그때 예, 욕을 예.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제가. 네. 욕을 왜 어디서 소설을 짓냐고. 네. 그래서 무슨 소설이냐 있는 사실을 내가 취재해서 올린 건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어떻게 됐습니까? 석방됐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제가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태에 직면하신 국민들이 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예. 야 어떻게 검찰과 법원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란 세력 편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허탈감과 분노에 여태껏 지금 거의 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썸네일 주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막 우리 제작부분께서 이거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이거 하나 짚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일단 기자협회보라는 여기도 이제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취재가 가능한 언론사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기자협회보라고 보면. 근데 여기서 현장 취재 기자, 그러니까 탄핵 심판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취재 기자 10명 중에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탄핵 심판 의견이 어떨 것 같냐 이걸 물어봤대요.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박지원 평론가님? 뭐 한 7대3 이렇게 나왔겠죠. 7대3? 네. 7명은 인용이고 네. 3명은 뭐 네. 혹시 모르지만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네, 점쳤다. 네. 7대3은 아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0명이 다 인용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인용이다. 다 인용이고 그 중에 8명은 8대 0을 점쳤고 나머지 한 명 신문은 7대 1. 마지막 한 명이 기각 의견 일부 나오겠지만 탄핵은 인용된다라고 이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갑자기 굉장히 편안해졌고요. 자, 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주변에 계신다고 이제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일단 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우리 박지원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도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약간 뭐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거는 불안한 개인적으로 마음 있죠. 제가 있으세요? 이런 바 이제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 불안한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뭐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 6대3에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그냥 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저도 정확치 않습니다. 정확치 않은데 법조 쪽 이야기들이 들어보면은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노력하고 있다. 즉 만장일치를 만들고 예. 그리고 이 소수 의견도 가능하면 없애는 게 예. 국민 통합 한편으로는 이 헌재 재판관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하긴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네요. 누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 냈다 네. 또는 소수 의견이라도 기록되었다 네. 그 사람 타겟되지 않겠습니까? 타겟도 될 뿐더러 이제 만장일치가 안 나왔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차후에 이것이 알게 되면 또 갈등 요소로 남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기왕이면 만장일치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던 기억이 나고 우리 목사님도 당연히 8대 0으로 보시는 거고 불안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 전해주실 거죠? 예. 8대 0 아니고서 이거 어떻게 그 다른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건 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두루 이제 돌려봤는데 예. 8대 0은 상식입니다. 상식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상식이 우리를 배반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엎을 수가 없어요. 엎을 수가 없고 그 지귀현 판사, 지귀현 판사. 예, 그 사람도 실은 뭐 석방에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그 상고심에서 정확하게 그 판단을 좀 받자. 시비를 가려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변호인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건데 예. 이렇게 검찰총장이 석방 결정을 내릴 줄은 자기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책임한 얘기죠 사실은. 사실 그래서 진짜 법원에 있는 귀현이는 문제가 많다. 네. 그러나 이제 법원 밖의 귀현이는 좀 소설도 들이셨구나. 귀현이. 네, 귀현이. 예. 귀현이 아십니까? 귀현이 알죠. 귀현이 알죠. 예전에 그
작가였죠, 작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저 법원에 있는 규현이는 좀 문제가 있고. 예. 예. 그 부분은 판사를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판결을 자기가 정확하게 안 내리잖아요. 예, 예. 판사가 판결 안 내리면 왜 필요합니까? 아니 뭐 그렇죠, 저기 그렇죠. 대법원 가서 좀 최종적으로 확인하라. 아니 그럼 무책임한 얘기 어디 있어요? 지는 판사 아니, 아니야? 그러면 1심, 2심이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30만 있으면 될 거 아니, 아니야. 그리고 판사가 의문을 가지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의문이 아니라 판단을 해줘야죠. 의무는 저희가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무슨 평론가식으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참여한 그 형사소송법 관련 책에서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요. 뭐야 네. 도대체 이게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아니 그런 그리고 기사만 봐도 열받죠. 사실 네. 70년 법원 역사에서 내내 그 날로 계산했습니다. 날로. 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 혹시 날과 시간을 두고 뭐 갈등 혹은 뭐 의견 차 뭐 이런 게 있었냐? 전혀 없었대 전혀. 지가 새로운 이론을 확립한 거야, 정립한 거야. 뭐야 해석을. 이게 대체? 창의적인 해석을 한.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쓸 바에는 그건 귀현이한테 맡겨라. 지 귀현 말고 다른 귀현이한테 다른 맡겨라. 기관한테 맡겨.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드리- 아 이거 나름대로 짜고 왔어. 이거. 아, 그 진짜요? 이런 거 잘 노력 안 하고 오시는데 그럼. 짜고 오셨답니다. 이럴 네. 바에는 진짜 오마이뉴스가 알아줘야 됩니다. 귀현이 작가한테 응. 예, 아 이거 예, 그럼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아 이거 응. 규현이는 네, 귀현이요? 김규현. 아 김규현, 귀현이, 응. 지 귀현이. 응. 김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네. 아이고 참. 아까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아 받으시더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더 열받는 거는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귀현 박사가 2022년에 노태학 대법관과 함께 저술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세에 대한 문제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도 지금의 상황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라서 너무 놀랍지만 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분노스럽지만 오늘자 기억에는 한 6시 이전에 떴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검에서 지역 지검이나 지청 단위에게 지시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종전대로 시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날로 구속 기간을 산정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동안 뭐 명태균 구속 취소 인용한다 일부 수감자들 또 이런 노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혼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검이나 지청 단위에서 이거 빨리 근거를 마련해 달라. 우리 이거 사법적인 혼란이 벌어졌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검 쪽에서 했더니만 윤석열 석방시켜주고 한다는 짓거리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해라? 이거는 그럼 뭐 저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판사나 검찰총장이나 윤석열만을 위한 결정을 하나 따로 해준 것이다. 그렇지. 특혜 준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목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변호사님, 지금 국회의장실에 있는데 그분이 SNS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간땡이가 부었구나. 예. 누구한테 검찰한테? 심우정이. 심우정한테. 예. 간땡이가 부었구나. 뭐 네. 이 말로 다 요약이 됩니다. 예. 예.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은 즉시 상고를 해야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즉시 상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일반 상고도 안 한대요. 예. 그래놓고는 윤석열에게만 원 포인트로 적용하고 네. 나머지는 야 원래 하던 대로 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야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항고도 뭐 위헌이고 그 사실 구속 집행 정지랑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미 시청자분들이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즉시 항고 그래 뭐 위헌이야 그게 걱정이 돼 안 돼? 그러면 일반 항고라도 해라라고 심지어 대법원의 95년 판례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박세현 본부장이 아니 석방은 했지만 고법에 일반 항고 해가지고 판단은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세현 본부장도 짜고 치는 아. 역할극을 했다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말이죠. 도대체 뭐하러 검사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마 저희도 이제 분노하는데 일선 검사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검사 사회에서는요, 정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X신이라고들 얘기합니다. X신. 디귿입니까 비읒입니까? 그건 얘기할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저러다가 이제 검찰 총직이 없애도록 만드는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심우정이
지금 내란죄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저는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예. 최근에 나왔던 그 추미애 의원 등이 터뜨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12월 3일 날 선관위에 네. 검찰 고위직이 출동했을 수 있다. 네,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방첩사와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저는 심우정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라는 생각이 이 듭니다. 당시 김용현 공소장 보면은 검찰, 군, 검찰, 군 그리고 국정원. 국정원 해서 이제 선관위 침탈을 실행에 옮긴 걸로 돼 있는데 검찰이라고 안 쓰고 검찰이 그 김용현 공소장에 수사기관이라고 수사기관. 적었어요. 아. 아니 수사기관 하면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경찰도 검찰도 있는데 네. 왜 수사기관이라고 합니까? 웃기잖아요, 이거는. 예. 예. 그게 사기인 게 윗줄에 보면은 외부 경계는 경찰이 하고 돼 있거든. 그럼 밑에 수사기관은 누굽니까? 검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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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가 출동했을 리는 없고. 아 이게 뭐랄까 야만의 시대라는 표현들을 최근에 뭐 많이들 하시던데 이게 진짜 야만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라는 집단은 검찰 공무원들이고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법을 소화할 임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진짜 특정인을 위한 그러니까 사회 원래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 특권 계층을 창설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검찰이라는 집단이 윤석열만 쏙 뽑아가지고 사회적 특권 계층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는 일반 죄송합니다 이 개 돼지들이 나도 구속 취소 소송 해봐야겠다라고 몰려드니까 요거 딱 끊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야. 네. 그 뭐 저는 검찰이 요즘 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그래갖고 늘 그래 왔는데 들키지 않고 숨어서 했습니다. 근데 검찰 독재 정권이 되고 나니까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뻔뻔스럽게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즉 망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관짝에 못을 박았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을 장지로 모시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모셔다 드려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고 논의를 더 이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저 민주당한테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평론가님. 탄핵해야죠. 예. 정무적 판단 해야 됩니까? 이 마당에도? 정무적 판단이 헌재 재판관들하고 분위기 형성 때문에 예. 안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선고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다. 네네네. 이제까지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것이 뭐 중도의 여론, 그다음에 국민들 또는 레거시 언론들이 예. 민주당이 탄핵병이 걸렸다 이런 것들을 우려했다면요.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탄핵하지 않은 것은 헌재 재판의 결과에 혹시라도 예. 최소한의 영향이라도 미칠까라는 하나의 조심스러움 때문이다라는 좀 차이점은 존재한다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저는 사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 저는요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나 지도부 중에 누군가가 바로 심우정 탄핵하겠다. 그리고 심우정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예. 강하게 몰아붙이고 이 탄핵안을 일단은 성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안해놓고 난 뒤에 헌재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저는 오히려 그때서야 좀 전략적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의 두 가지 기술이 투쟁과 통합입니다. 투쟁과 투쟁이 통합. 먼저 옵니다. 네. 통합은 뒤에 옵니다. 예. 우리 민간인들끼리 싸움할 때도 이거 아닙니까? 제가 박영수 가정입니다. 박영수 앵커하고 저하고 멱살 잡자마자 예. 이렇게 박영식 앵커 예. 내가 옆구리 뒤에 살짝 때리니까 당신은 나 엉덩이 때려주고 예. 우리가 나중에 합의 볼 걸 생각해가지고 예. 호주머니에 돈들 좀 찔러주고 합시다. 예.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됩니까? 아. 아니잖아요. 처음에 멱살 잡고 죽일 듯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난 널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예. 이렇게 사실은 강하게 몰아붙여야지 기선제압이 되는 거고요. 예. 국가 간에 전쟁할 때도 선전포고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거거든요. 네. 협상은 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투쟁과 네. 통합이라는 개념을 짚어주셨고 이제 심우정 탄핵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지요? 뭐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한 숫자가 20명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29명이라고 언론들은 표현을 하던데 어디서요? 모르겠어요. 줄 탄핵 얘기를 하니까 20명은 안 되고 네. 거부권이 30회가 넘었죠. 30회 그 최상목까지 합하면은 예. 35번 가까이 될 걸요. 예. 예. 아니 그러면 그 거부권 남발이 더 심합니까? 탄핵 남발이 더 심합니까? 아니 국회가 입법해서 만든 거면은
웬만하면 받아들여야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만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데 윤석열 다 합쳐서 그 정권이 35번 가까이 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국회 입법을 무력화하는 거죠. 지금 네. 최상목은 거부권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 40억 재판관 건도 그 저기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네. 임명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있잖아요. 누가 질타를 받아야 되고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참 황당한 일이에요. 예. 뭐 앞서 얘기하신 그 검찰 얘기를 했는데 검사는요 그 법률에 의하면은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예. 예. 지금 사익의 대표자가 됐잖아요. 아, 그럼요. 윤석열 사익의 대표자. 네. 예. 이 멘트를 또 준비해서 하느라고 질문하신 걸 까먹었습니다. 뭘 질문하셨죠? 탄핵. 예, 검찰총장 탄핵 민주당에 당장 해야 되냐 마냐. 예, 그 대목입니다. 예. 지금 숫자를 배우느라고 제가 예.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아요. 탄핵 저는 당장이라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 금요일에 예. 아예 그 법안까지 만들어 놓고 예. 토요일에 집어넣고 음.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 국면이라면은 탄핵 심판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해도 뭐 늦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탄핵이 너무 남발된다라는 이야기가 부담스럽다면 그 예. 나름대로 또 필드에서 고민하는 거니까 네. 저는 뭐 운용의 묘를 살려서 민주당이 예. 적당한 때 그리고 이제 심우정에게 타격이 될 만한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예,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장 네. 그 행안위하고 법사위죠. 예. 열어가지고 법사위는 이제 공수처입니다. 예. 공수처가 빨리 심우정 예. 수사하도록 긴급 해야 됩니다. 긴급 체포 이런 것도 오.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도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란죄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특수본부장이 결정하는 거지 자기가 결정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국회에서 떠들어야 됩니다. 강하게. 예. 게다가 또 지금 당연히 즉시 상고를 해야 되는데 예.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묵살했단 말이죠. 이것도 예. 직무유기니까 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됩니다. 뭐 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예. 저기 공수처가 작심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수처 없애라고 여당 의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이거 잠식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오동훈 위원장께서 좀 결심을 좀 하시고 예, 예.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런 걸로 한번 한번 좀 기선제압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썸네일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 엄지척이 모자르다라는 이야기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안 누르면 뭐 윤석열이다 이런 표현을 누가 방송에서 막 하던데 그거 불편하시죠? 그럼 두 번 누르면 김건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지금 방송 봐주시는 분들 중에 투표창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오마이TV 제작진이 센스 있게 투표창을 올려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예상하시는 탄핵 선고 일자는 며칠입니까? 라고 해놨는데 1번이 3월 14일, 2번이 3월 17일, 3번이 3월 18일, 4번이 3월 2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투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탄핵 선고 일자는 언제인지를 저희가 방송 끝날 때쯤에 저희가 함께 공유해서 그 결과를 오마이미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하도록 하고요. 이사장님, 근데 전광훈 목사가요. 네. 희한한 발언을 하고 다니네요. 뭐 하루 이틀은 아닌데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즉 트럼프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 트럼프가 윤석열에게 계엄령을 하도록 충고를 했으니까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하여튼 뭐 저 우리 전광훈 씨 말은 대꾸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예. 그 말의 한 10분의 1만 믿어도 많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책임 못 질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예. 의해서 평화나무에 의해서 고발됐고요. 이제 송치가 됐어요. 예. 지금 처벌받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뭐 팩트에 그 가까운 말을 한 적이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광훈을 29번 고발했는데 예. 76번 고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 고맙지. 전광훈 쪽에서요? 어. 아. 우리로서 고맙지. 우리는 29번밖에 안 했는데 76번 했다고 하니까 예. 또 우리 때문에 3번 구속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2번 구속됐어요. 예. 또 하나 또 올려주니까 너무 고맙죠. 우리가 저 홍보 성과. 그렇지 성과 성과를 홍보할 전국군이 때 올려주는. 너무 좋아요. 그냥 전광훈 영상만 보여줘도 야 진짜 열심히 했구나 평화나무가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지경인데 물론 저희가 뭐 그건 다 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 고발한 횟수와 예. 그리고 지금 기소된 횟수 예.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저희 때문에 예. 5건 재판 받고 있어요. 5 기소돼가지고. 건을. 예. 예. 그런 전광훈 씨이고 전광훈 씨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뭐 근데 내 앞에서 예. 속옷을 내려야 내 성도다.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좀 과한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 믿죠. 뭐 그 정도의 그 발언에 음. 어떤 맥락을 짚을 수 있다면은 네.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예. 정광훈 씨가 신학교를 나오긴 나왔나요? 신학교를 저 지금 안양대학교라고 아시죠? 아, 예, 예. 그 학교가 옛날에 대한신학교라고 있었어요. 78년에 아마 입학한 걸로 돼 있는데 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같은 이름의 다른 신학교가 예. 있었던 것. 근데 그 신학교는 무인가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 다닐 때 본인 말로는 본인이 한 말입니다. 자기는 신학교를 절반도 안 다녔다. 자기 동생이 대리 출석했다. 그 왜 그런 학교 안 다녔냐? 교수들이 수준 낮아가지고 도저히 그 들어줄 수가 없다. 근데 그 아들이 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아 진짜요? 자기가 다니는 신학교 전광훈 교수가 신하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자기가 수업을 못 듣겠다라는 아. 식으로 또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야이 부전자전이라고 정광훈 씨하고 그 김건희하고 둘이 붙여서 구약 누가 더 잘 외우나 한번 시합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 아니 구약을 다 외운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도 그 김건희는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고요. 예, 이제 예. 전광훈은 자기가 다 외운다. 신구약 신약, 다 구약. 외운다. 아 신약과 구약을 다 외운다고요? 예, 그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뻥들을 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이제 우리 목사님도 오랜 기간 보셨고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당연히 이제 어떤 극우 유니버스의 큰 축은 전광훈이잖아요. 네. 전광훈이 뭐 오늘 기사화된 이런 트럼프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트럼프고 트럼프가 뭐 두 번째 대선에 출마해서 떨어졌을 때 뭐 부정선거 때문인 걸 알고 한국에 선거감시단을 보냈고 이런 주장 있죠. 뭐 이 전에도 했던 거 너무 많아요. 뭐 미국 가가지고 무슨 상원의원을 만나네 이런 주장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은 왜 이런 걸 믿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던데.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믿는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싫어서 그걸 그냥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걸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뭐 한국에 사실 극우는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코인팔이하는 이념 장사치들이지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극우라는 것은 인종주의라든가 예. 과도한 애국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매국적이잖아요. 네.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우익이에요? 이 사람들 우익 아닙니다. 네. 우익도 극우라는 말도 아까운 수준의 네. 사람들이고 그냥 코인팔이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세뇌시킵니다. 뭐 그런 저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재미거리를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굉장히 논리가 황당무계하고 재밌잖아요. 재미 여기에서 재미를 찾을 거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거는. 워낙 황당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그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좀 네,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예. 이들이 다 교인들 아닙니까? 교인들이 왜 이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만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시한부 종말론 아시죠? 시한부 종말론. 네, 예. 예전에 이제 휴거. 그렇죠. 예, 1992년 10월에 뭐 다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음. 그래서 사실 집 재산 속옷까지 다 팔아버리고 네. 다 남주고 그렇게 흰 옷만 입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 마지막 휴거를 기다렸던 분도 있고 나와 보니까 뭐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뭐 그렇게 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같은 네.
그 지구 종말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방이 네. 그리고 매사에 네.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아군 아니면 적군. 아. 그래서 아군은 아군대로 모이고 적군은 예. 적군대로 모여야 되는데 아군은 뭐가 부족하고 덜어는 뻥을 치고 여러 가지로 좀 한계도 있고 단점도 있어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예. 다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아. 감싸주고 쉴드 쳐줘야 된다. 근데 예. 적군은 예. 다 그냥 섬멸시켜야 될 적이기 때문에 예. 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가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전광훈이 뻥을 치든 뭐 욕설을 하든 뭐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든 우리 편이니까 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뭐 수괴라고 하면 그렇게 수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 집단 내에서는 우두머리니까. 네.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이미 입건이 돼서 심지어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는 중인데 생각보다 진척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장막에서 뭔가 이렇게 떠받쳐주는 세력이 있는 건가? 그래서 어제 그 평화나무가 예. 뭐 저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과 함께 경찰청 그 서대문 그 앞에 가서 전광훈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좀 파악하기로는 전광훈을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지면은 예. 곧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아니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은 지 2달이 다 돼가요.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경찰의 행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아니 이미 특임 전도사 2명이 예.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둘은 정말 전광훈에게 개걸스럽게 충성하는 자들이고 예. 또 실제로 전광훈이 이들을 앞세워서 선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 괴롭히고 또 그렇게 그 경찰과 폭행을 빚기도 하고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경찰이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이제 노정면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 이게 좀 의미심장하게 보이거든요, 평론가님. 이현재 총경 이 사람이 이제 안보수사과장인데 최근 발령이 났다. 보안과장이죠, 보안과장. 지방청 형사과장으로 좌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 뭐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을 이제 보내버리니까. 정광훈 사건과 이 서부지법 사건을 담당하던 예. 과장이죠, 총경인데 예. 그 서울청에 있는 과장을 이제 지방청으로 수사 담당자를 보내버린 거죠. 이제 수사하지 말라 예. 이런 소리고 이제 좌천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사를 가지고 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때 하는 예.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예. 즉 정권이 정광훈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하려는 이 수사 과장을 다른 데로 쫓아버렸다. 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 검찰 창원지검 그 명태균 수사팀도 예. 공중 분해됐어요. 가. 아직 지금 뭐 수사의 그 결론, 예. 뭐 기소, 예. 뭐 혹은 그에 앞서 뭐 구속 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어. 지금 그게 해체가 됐어요 사실상. 아니 목사님 그 신장식 의원이 정치라이브에 과거 저희 프로그램 지난달에 출연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광화문 집회 신고하는 남대문 경찰서에 사랑제일교회 달력이 걸려 있다더라. 이게 혹시 뭐 경찰서 안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부 아유, 전광훈의 그럼요. 추종자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뭐 넘겨짚고 싶진 않은데. 남대문 경찰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동 그 관할이 종암경찰서거든요. 네. 종암경찰서에 저희가 한번 평화나무가 그 현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판에다가 저희가 준비한 똑같은 사이즈의 빤스 경찰서라는 스티커를 만들어다가 그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저희가 전광훈에 대해서 뭐 고발만 하면은 예. 다 그냥 불송치 무혐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겠다. 여기는 이름을 바꿔야겠다. 정명 공자가 말한 정명. 예. 정명은 빤스 경찰서다 해서 그 마크까지 빤스 마크까지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딱 붙이려고 그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사를 갔더라고요. 네. 그 종암 로터리에서 저 경찰서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장위동 쪽으로 이사 갔어요. 예, 어쨌든 그 전광훈이 그 202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성탄 예배 때 설교 중에
만장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예. 김용민이 개자식이라고 아,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 뭐 무슨 뭐 그 말 듣는다고 제가 뭐 고소 고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 이 전광훈은 좀 스페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제가 친히- 모욕죄로 친히 모욕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불송치. 아, 개자식에 대해서 대중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마이크로. 유튜브로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랬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거예요. 아, 개자식은 네. 그럼 괜찮다는 겁니까? 그럼 나도 한번 그럼 그래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서 안 하셔도 제가, 될 아니, 것 저는 신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네. 전광훈이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한테 이제 고발장이 날라들었는데 예. 나는 보지도 못한다. 왜냐 종합경찰서에서 오는 대로 이 새끼를 우리 목사님 또 괴롭히네. 네. 나쁜 놈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오. 찢어버린다. 어. 이런 얘기를 저기 설교 시간에 했어요. 설마 뭐 이제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긴 하겠습니까만 뭐 신천지라든가 예. 과거에 이제 뭐 정명석교 관련되는 다큐멘터리 보면은 경찰들도 신도들이 제법 있긴 있죠. 맞죠. 네, 뭐 그런 경우가 씁쓸하지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뭐 아까 이제 적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들을 북한이라든가 지금 중국으로 가정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경찰들 중에서도 뭐 극히입니다만은 굉장히 반북적이거나 예. 어떤 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과잉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광훈이 애국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심취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 이렇게 경찰이 비호를 하면은 전광훈이 뭐 고마워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설교 시간에 떠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전광훈이가 이제 설교 시작하면 항상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왜 사실 목사들이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 합시다 뭐 이러잖아요. 예, 예. 여러분 외칩시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 시켜요. 이거 뭐냐? 갑자기요? 아니 항상 항상? 매사에 대결주의. 그러니까 네. 내가 이겼다. 아. 전광훈이가 모든 공권력과 뭐 법치를 이겼다. 예, 예.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양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포지셔닝하는데 그 항상 그렇게 자기가 무슨 고소 고발이 들어와도 다 물리치고 다 이기고 다 무혐의가 되고 불송치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무죄가 된다. 그러니까 평화나무가 76번 고발한 적이 없음에도 76번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고발해봐야 나는 다 무죄다. 실제로 지가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 받은 것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감추고 고발해봤자 난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 드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은 와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네. 저분 말씀만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겠네. 이런다고요. 진짜 예. 수시로 이제 설교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하셔야지. 아멘. 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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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 아. 빨려 들어갈 만한 대목은 전 잘 안 보이는데 그분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아무튼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니까. 가스라이팅 되니까 뭐 예. 심지어는 자기가 부부싸움하다 마누라 때린 얘기를 해도 뭐 그냥 그래도 아멘이에요? 깔깔대고 아멘하고 그래요. 예. 아, 뭐 이게 수준이 참. 저는 네. 이제 사이비 기독교라고 보는 게 예.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네. 근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적을 타겟팅으로 해서 대립해서 내 신도를 모으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냐? 옛날에 통일교도 그랬어요. 옛날에 통일교도 초반에 국제 승공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승공. 예, 승공 이제 네. 북한 공산당을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통일교 초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지. 네. 자리 잡다 나중에 뭐 하는지 알아요? 김일성하고 가가지고 손잡고 형제라 그래요. 이게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인 거예요. 아, 참 이제 이게 뭐- 오래된 역사를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예. 김일성과 끌어안음으로써 내가 이겼다. 아, 또 그래서 승공한 것이다. 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제 이런 종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앙적 영역에서 완전히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는 어떤 이 종교의 단체장 뭐 우두머리 이런 사람에게 젖어드는 걸 아직까지 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뉴라이트가 종교의 외피를 또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는 북한이다라는 이런 이제 상대적 개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옛날에는 북한이었는데 요즘은 이슬람교. 예. 그래서 이슬람교. 난민들을 그렇게 혐오하고요. 예. 또 이제는 동성애, 예. 동성애자를 또 혐오하고. 아, 혐오의 대상을 항상 설정을 해 놓는군요. 네. 예. 이제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소년보라고 전광훈하고 라이벌 관계인 그 소년보 그 양반은 예.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예. 이재명은 하면은 끝났다. 교인들한테 끝났다를 시키고 자기는 이재명은 하면은 교인들이 끝났다 이러고. 아, 저는 한번 그 썸네일 강연 썸네일을 봤는데 이재명이 죽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비유겠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란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죽어야 대한민국 산다 이제 이런 아니 제목이. 뭐 글쎄요 그 뜻일지 아니면 중의적인 의미일지는 예.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저기 이재명 대표 테러범 네. 차 태워준 사람이 그 소년보교회 교인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오, 거기까지는 뭐 제가 와 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저희가 그 이사장님 모시고 극우 개신교 내부를 좀 파헤쳐봤다면 실제 성경을 많이 읽고 온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는 뭐 하고 있는지를 중앙일보 사진을 통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만나 보셨을 거예요. 중앙일보 1면에 오늘 산책하는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손님들 방문한 사람들 그러니까 맞이하고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10분 정도 산책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당연히 촬영할 거라고 윤석열 쪽에서도 예상 가능한 거 아닌가요, 평론가님? 뭐 그렇죠. 뭐 당연히 예상 가능하게 하면서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물밑에서 열심히 전화통 잡고 전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파동 때 예. 검찰이 이 재판부 예. 판사들의 이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캐비넷이 있는 거죠. 이른바 그런 조난 것들을 자료라고 조난 하죠. 자료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협박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내란죄가 성립되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럼요. 그 출발이 헌재에서 대통령 자리를 내놓는 거거든. 네. 그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그게 혹시 연결돼 가지고 그 석방 됐을 때 뭐 양승태 언급하고 이랬잖아요. 그거와 네. 연결점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어떤 봅니다. 연결점이 있을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록이 동색이다. 네네네. 뭐 검판세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비리라든가 또는 네. 이 기득권들 특권화된 사람들이 주고받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서로가 협박하기도 하고 서로는 예.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사를 통해서 또는 평소에 인맥을 통해서 또는 협박을 통해서 이런 관계들이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눈치는 채지 못하고 어두워가지고 촬영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또 누군가를 만나서 관저에서 뭐 모르겠어요 한잔 하면서 뭐 전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어. 저는 가장 많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사진이 찍혔다라는 것은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발끈하긴 했어요. 관저 촬영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국가안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감옥에서 썩을 인간이 말이야. 지금 요행이 풀려나가지고 지금 예. 국민들 염장을 질러놓고 뭐 국가안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원한다면은 예. 스스로 하야를 하든가. 예. 예. 대통령실 입장은 그랬다고 하고 강력하게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쪽에서는 이런 사진이 충분히 찍힐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기가 혹시 뭐랄까 국민들에게 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건재하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이거 어디서 찍었을 거라고 보세요? 중앙일보? 예? 어디서 찍었을 거라고 보세요? 이 사진을. 저기 멀리서 그 어떤 유튜버도 촬영을 했던 그 지역이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유명한 호텔. 예, 유명한 호텔. 거기가 들어가서 주문을 찍으면 되죠. 네. 예, 줌으로 찍으면 되는 거기 그 특실이 예. 하루 1박에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데요? 100만 원. 열흘 있으면 1000만 원. 예. 그 유튜버가 예. 그 1000만 원 내고 거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찍은 중앙일보 팀도 그랬을라나? 1박에 100만 원이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였네. 네. 박수를 보냅니다. 예. 이거 국민의 관심사죠. 예.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오마이뉴스를 있는지. 못하나? 오마이뉴스가 합니다. 그 영상으로 저희가 또 특종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오마이뉴스도 거기 특실로 들어갔나 오마이뉴스의 그랬을 거예요. 우리 박영식의 라이브도 거기 현장 가서 생방 한번 합시다. 그리고 저기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갑자기 다들 고개를 다 한꺼번에 숙이시는데요. 예. 그리고 가서 저기 생방 한번 합시다. 반드시 필요한 건 조식 뷔페. 아, 네. 예, 저희 오연호 대표님께서 지금 조식 방송을 뷔페까지. 보고 네. 계실 텐데. 뭐 내가 사우나까지 바라지 않아요. 예.
조식 뷔페 정도는. 근데 하필이면 꼭 그 방이어야 됩니까? 예, 다른 그렇죠. 방 아니고 그 방이어야 아니, 되나요? 촬영이 돼야지. 딴 방이 왜 가? 옆방도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옆방도 됩니까? 비슷한 높이의 좀 보급형 호텔은 안 될까요? 아, 촬영이 안 되니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식부터. 예. 기본적으로 이제 네. 이 사람 제가 전에 네. 그 금요일에 최근에 뉴스 호로록에서도 얘기했는데 예. 윤석열은 이제 그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도 황제 대접이었어요. 음. 자기가 그 기르는 강아지, 네. 특히 친애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친애하는 강아지가 토리? 혹시? 아닙니다. 아 혹시 성이 김인가요? 아니요, 써니. 아 써니. 예. 예. 써니? 아, 써니라는 개가 있어요. 아, 예, 이거 예. 검색하시면 아 나옵니다. 비숑. 예. 네, 비숑. 써니가 네. 이제 우리 윤석열이가 이제 감옥 가고 나서 네. 시름시름 앓고 잘 안 먹고 그랬대요. 어. 사실 은하계에서 윤석열을 사랑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써니인데 네. 유성일 혹시 개고기는 안 먹어요? 생긴 거 개고기 먹게 생겼는데.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김건희 엄마는 아주 애호가입니다. 애호가예요. 예. 송파 하남에 있는 개고기집에 그 정대택 선생을 모시고 갔던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 일단 그 개를 서울 구치소에서 만났다는 거야. 아. 에? 개특권이네, 개특권. 만날 수 없잖아. 네. 왜냐면 그 수감자니까. 아니 근데 걔를 어떻게 데리고? 개특권이네, 들어갔죠? 개특권. 저 가족 면회실이 있는데 거기를 거의 혼자 다 썼대. 독차지했대. 외부인은 못 들어오게 하고. 아 실제로 그러면 수감되어 있었을 때도 그런 특권을 누렸다는 말씀이시죠? 써니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어이가 없네. 심지어는 이건 이제 썰인데 예. 그 가족 면회실에서 또 이것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요거는 이제 썰입니다. 썰이에요? 예. 예. 썰입니다. 꿈에서 아마 보셨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윤석열은 뭐 감옥에 있으나 밖에 나오나 뭐 대통령 행세하고 있는데 빨리 파면을 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뭐 진짜 뭐 정말 국민들 그 열분이 터져가지고 감당이 못 될 거예요. 근데 예. 질문이 뭐였죠? 네. 질문 질문이 뭐였죠? 질문으로 예.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니까. 왜냐하면은 예, 여러분들께 예. 하나라도 정보를 터뜨리려고 하는 거지. 네, 예. 네, 질문 네. 다시 한번. 아니 그 이제 건재하냐 네. 지금 이 사진이 찍힌 것으로 음.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집에 와가지고 예. 뭐 그 자유를 누리고 그러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탄핵이 나오면은 전직 네. 대통령이 되는 거고 네. 그 관절을 비워야 되고 모든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지금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은 다시 언제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요. 또 명태균 등의 네. 이슈가 있는데 예. 뭐 지금 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밖에서 살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하자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예. 그 고민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법리대로 상식대로 보자면은 당연히 탄핵이 되고 나중에 또 감옥 가고 이렇게 돼야겠지만 그렇게 가겠냐 이거예요. 그 예. 천하의 법꾸라지가 법기술자가 예. 어떻게든 그걸 모면해 보려고 네. 갖은 수를 쓰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잠깐 나온 이 관저에서의 자유가 네. 자유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예. 사실 우려되는 게 헌재 재판관들 지금부터 안가에서 합숙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뭐 이런 생각. 그 어떤 연락이나 컨택도 닿지 않도록. 뭐 예를 들자면 뭐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살해 협박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위험할 수도 네, 있죠. 네, 네, 네. 오며 가며 이제 다니다 보면은 네, 실제 네, 그런 물리적인 위협을 그렇죠. 네.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이. 정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영장 실질 심사 때 기각 판결한 판사 네. 그리고 위증교사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그런 김동연 판사 이런 네. 분들을 수거 대상에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야만적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의 트랙에서 지금 탄핵 심판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이번에 탈옥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이 위기에서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또 이 친구가 이대로 또 정말 법꾸라지답게 네. 내란죄마저도 모면한다. 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이런 아유, 법에 자신감 대한 엄청나겠죠. 공권력에 대한 근데- 불신은 뭐 치유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상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나라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댓글 많이 주시고 재밌어 하셨는데 우리 오마이 TV는 또 이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을 존중하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윤석열의 이 수감 생활 썰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이제 취재와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거듭 다시 한번 확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요거 예. 저기 뭐 저 진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원래 목사님들은 그런 아. 그 능력이 있으세요. 아. 내가 뻥을 치면 전광훈만큼 뻥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썰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 썰도 얘기 못 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 썰을 이제 언급하셨을 때도 우리 오마이 TV는 김용민 목사님을 또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인을 위해서 다음에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또 이제 개인 방송을 하시러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질문 하나라도 하시면 마지막 하나라도 하고 갈게요. 그러면 민주당 얘기를 좀 저희가 네네네.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영상을 좀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 정치인들이 삭발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삭발의 어떤 함의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뭐 이제 각오의 의미인데 각오. 예, 저분들은 특히 각오를 하셨군요. 이제 뭐 이제 전진숙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성의 삭발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이제 자기 희생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이 삭발, 단식 또는 뭐 농성 이런 것들이 끝까지 릴레이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올려 세우는 거고요. 특히 뭔가면요. 윤석열 일당들이 재판부에다가 여론조사를 송부해서 보냈어요. 자기들이 잘 나온 여론조사겠죠.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에 재판부에서 헌재에서 보는 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 여론조사 즉각적으로 응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저는 윤석열이 기각됐을 때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2의 계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주가 폭락한다. 예. 그다음에 환율 폭등한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국민들의 입틀막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압살할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즉각적으로 응대해 가지고 탄핵 여론이 70% 이상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 헌법재판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박진영 평론가님의 이제 호소까지 저희가 들으면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저희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하고는 저희가 더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단식도 하고 뭐 삭발도 합니다만은 삭발하는 세 분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원들의 결기, 의지를 좀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세 분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세 번을 언급하겠습니다.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 제가 이렇게 세 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저희 정치라이브에 참여하셨던 우리 김준혁 의원은 단식을 하신대요. 네. 단식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단식을 하는 정치인들이 최근에 많았잖아요. 네. 근데 사뭇 다른 정치인들과는 결기가 또 느껴지는 김준혁 의원의 단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정말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뭐 어떻게 해서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충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단식이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빨리 파면 결정이 내려져서 네. 국민들과 함께 이제 정말 더 이상 리스크가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압박이 되는 수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삭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글쎄 정치인의 삭발 참 역대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국회의원이 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뭔가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이 압박 수단을 만들겠다는 이 상황이 너무 참 슬픕니다. 사실은. 예. 그 국민의힘도 뭐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했던 삭발 단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어떤 저는 제가 가장 남으세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줬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예.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는 정치인은 아닌데 싫어하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삭발을 주목하게 만들었고 예. 심지어 반성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그 반성하게 됐던 계기가 음, 뭐랄까 장신구인 줄 알았는데 음, 진짜 네. 그 소유하신 머리였다라는 아니, 이제 그런 대목에서 말씀하시는. 아니 왜 삭발을 해? 그냥 이렇게 들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야. 정말 삭발하셔서 제가 그때 정말 깊이 반성을 했고 예. 예, 그 어떤 정치인들의 삭발보다도 가장 제가 주목했던 삭발이었다. 이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 나머지는 다 쇼였고 네. 의미 없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삭발 단식하지 말라고. 예. 삭발하면 금방에 네. 머리가 다시 자라는데 뭐 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삭발 단식은 정말 이 국민들이 백척간두의 그 위기에 몰려 있고 예. 심각한 절망감과 상실감을 갖고 있는 때에 뭐라도 국민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네. 몸부림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민주당 정치는 참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한결 위로가 된다.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음. 박수현, 민형배, 김준혁 요 이제 세 분은 광화문 천막에서 아이고 이 추운 날에. 단식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여러분들이 네, 노동자 출신. 이분들을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황교안 전 대표의 삭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사진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삭발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당시 문재인 정부 때여가지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삭발을 했던 걸로 그래요. 예, 기억이 남. 예, 실제 그렇게 나오네요. 삭발만 생각이 나고 뭐 때문에 삭발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이거 상민 씨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보세요. 머리카락 사퇴하십시오. 뭐 그분의 그 네. 저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예. 부정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양반이 남는 장사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뭐 무슨 저기 뭐 아. 당 대표 나올 때, 예, 뭐 무슨 당 대선 후보 경선 나올 때 예. 항상 부정선거 규명하겠다. 예. 이랬더니 어마어마한 코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못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좋은 호재를 만나가지고 윤석열의 변호인까지 합류하고. 예. 정말 정치인들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예. 전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아, 뭐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뭐 변호인 쪽에서 네. 뭐 이걸 다뤄야 된다 그래서 그래 한번 저 얘기해봐. 그리고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아요. 예. 저는 기자들하고 황교안 변호사 자격으로 어떤 대목 기억이 나냐면 서부지법 폭도들 무리에 대한 어떤 변호가 정당한 것이냐를 두고 기자들과 황교안 변호사 자격으로 막 토론을 하는데 그 야심한 시각에 좀 어둑어둑했던 시점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이게 뭐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데 황교안 변호사도 제대로 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말을 돌려가면서 하는데 참 안쓰러웠다라는 생각은 좀 일생 들었습니다. 뭐 토론을 해봤어야지 취조만 했으니까. 예. 참 특이한 양반인데 그 네. 양반이 이제 교회에서는 네. 장로기도 하지만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분이 1980년에 그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그 사법연수원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지금 사법연수원은 고양시에 있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옮겼을 거예요. 예, 어디인가로 옮겼는데 옛날에 그 사법연수원 어디 있었냐면은 그 서울역 부근 옛날 중앙일보 있었던 순화동 서소문 쪽에 예. 서소문 쪽에 있었다고요. 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사법연수원 수업 듣고 그리고 저녁에는 수원에 있는 네. 수도침례 신학교 네. 거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하고 전도사가 된 거지. 검사가 나중에 됐지만은 일단 그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신학교도 다닌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두터웠군요. 그렇죠. 그분이 그래서 근데 수도침신 거기 신학교 교장이 예. 김장환 목사야. 예. 그래서 이 김장환 목사가 예. 그 극우 정치 세력에 거의 예. 뭐
뭐 상징, 예. 뭐 멘토 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야, 그 정치인들이 어떤 교회를 다녔고 어떤 목사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들을 수 있는 분은 우리 김용민 목사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성일 침례교회 그 저 예. 목동 쪽에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예. 거기에서도 그러면 색소폰도 배우고 했다라는 겁니까? 색소폰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혹시나 색소폰 불었나 싶어가지고 아니 뭐 부를 예. 수 있죠. 아, 그럼요. 예, 그 그럼요. 예전에 그 예. 기독교 잡지에 특기니까. 보니까 네. 네. 이 양반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오타가인가 싶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으면은 예. 일상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좋은 목소리로 목소리 좋잖아요. 네, 읽으면 일단 방음도 안 될 것 같고 예수님 사퇴하십시오. 예. 아니 근데 그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어쨌든 극우 개신교 집단이 이제 이 어떤 현장 집회를 이끌어가는 큰 축이잖아요.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이렇게 축에 돼 있는데 네. 윤석열이 석방하면서 성경 얘기를 꺼낸 걸 보면 이 사람들을 유념해서 꺼낸 것이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연단에 올라서 윤석열이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장성철 평론가가 오늘 어디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석방된 윤석열이 또 보수 유튜브에 출연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제 이런 가능성까지 나와서 심지어 또 그 보수 유튜브를 촬영하려면 관저로 불러야 되니까 그 관저에 윤석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김건희까지 같이 출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다양한 상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저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조용히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제 형사재판 피의자로서 예. 피고로서 네. 재판을 받는 와중에는 뭐 언론 플레이가 필요하면은 아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평화나무가 말이죠. 윤석열이가 파면되면은 네. 그 이튿날 이미 예고했습니다. 아내가 네.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거 아. 갖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저희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건 안 하셨군요. 아니, 저번에 일단은 한번 한번 언급하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예. 그 정권 초에 예.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다시 하신단 네, 말씀이군요. 각하하고 기각의 차이가 뭐냐? 각하는 아예 접수를 안 하는 거고 예, 예. 기각이나 혹은 뭐 불송치 무혐의는 그냥 일단 검토라도 해보는 거잖아요. 접수를 해서 수사를 해서 결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고발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불송치가 났는데 재고발이 안 돼요. 예.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각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고발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그때가 되면은 실제 구약을 다 외울 수 있는. 그렇지.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우면은 이게 뭐 이거는 이제 불송치 무혐의가 되는 건데 예. 만약에 못 외운다 그러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 고통을 왜 이재명 대표만 당합니까? 예. 우리 윤석열도 당해야지. 야, 근데 그 이제 굉장히 그 희대의 사건이 되겠네요.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 실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설득이 되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구약을 다 외워야지. 어디에서 다 외워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유튜브에서 구약을 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경찰서 나와서 경찰서 외워야지. 나와서 구약을 다 그래서 읽어야 되나요? 내가 이제 목사로서 내가 절충한 예. 양보안을 내놓겠습니다. 예, 양보하는 뭡니까? 민수기만 외우면 다 외운 걸로 민수기가 간주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워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뭐 지명, 예. 사람 숫자 뭐 그리고 사람 이름 예. 이게 다 저기 구약 시대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죠. 민수기가 그래도 조금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고난도이니까. 읽기도 힘든데 그걸 외운다면 내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민수기 정도 다 외우면 그 인정해주겠다. 인정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 외울 걸 예. 절대 못 외웁니다. 그리고 고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성경 책이 있는데 뭐하러 외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민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름 김민숙, 박민숙 그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 그렇죠. 예. 사람 백성 민자에다가 예. 숫자 할 때 수, 민수기, 사람 숫자를 세는 네. 기록한 그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데 예. 민수기만 외워도 내 인정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펼쳐보세요. 아니 심지어 어떤 분은 잘 성경을 아시는지 하이머 CH님은 민수기 레위기는 외우는 거 이 정도면 인정한다. 이런 레위기까지 레위기도 어려운가 봐요. 레위기 부처 어렵죠.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로 말할 수가. 그래서 예. 내가 양보한 절충안을 내놓은 거라니까. 와 심지어 에스더님은 신부님들도 민수기를 못 외운대. 아니요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외울 이유가 없어. 성경책이 있는데 뭐하러 외워 그거를. 예, 아니 여러분. 뭐 중요한 뭐 우리 예. 삶의 교훈이 되고 네. 또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은 외울 수 있겠지만은 예. 아 그 왜 외워요? 사람 숫자하고 뭐 그 이름하고 그런 거 지명을 왜 외웁니까? 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어떤 분은 그분은 발음이 안 돼서 못 외울 거다. 큰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뭐 외우면은 예. 외우면 됩니다. 예. 그 저기 사실 이거는 그 농담이 아니라 예. 윤석열이 그때 예. 왜 그냥 지나가다 한 마디 한 게 아니라 그 왜 손에 예. 왕자 사건 터지고 나서 기독교계가 예. 단체로 굉장히 예. 의아했다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어떻게- 방문했던 걸로 아는데. 아니 추술적 무속을 따르는 사람이었어 윤석열이. 예. 그럼 우리가 지지할 수 없지. 이게 기독교인들의 평균 민식이었다고. 대부분. 자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2021년 10월이었는데 초에 그 윤석열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습니다. 아, 그렇죠. 그 김장한 목사가 준 그 성경책을 목욕 가방 들듯이 들고 들어가면서 예.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기자하고 유튜버 앞에서 우리 아내가 신심이 아주 깊어서 신앙이 아주 깊어서 예.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네. 그 사람들이 와 이래요. 뭐 와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랬더니 또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예. 그는 명백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기독교인들의 맞습니다. 표를 얻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건데 예.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예.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파면당하면 그 이튿날에 혹은 퇴임하면 그 이튿날에 예. 반드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평화나무 이사장님의 활동도 기대를 해보면서 네. 마지막으로요. 시간 좀 괜찮으시면 언론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예. 오늘 100분 토론에요. 이준석 의원이 나와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아니 근데 그 100분 토론은 대선 주자를 한 명 앉혀놓고 여러 명의 패널이 실제 대선 주자를 뭐랄까 불편한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장성철 소장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예.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아삼육 관계고 또 유튜브도 같이 하셨는데 박성태, 장성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세 분이 연달아서 대선 주자급의 뭐 당 대표급이든 뭐 이재명 대표도 출연을 했었고 다 그날만은 했는데 따로 저기 저 장성철 빼고 신인규 변호사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정준희 교수님이 100분 토론을 그만둔 이후에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토론을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출연을 한 거예요. 이준석은 당사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하차를 선언한 그런 배경이 있었다 보니 저도 이제 요 대목에서 언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저기 목사님도 주로 많이 모니터링 하셨던 실제로 과거에 그 CBS 관련돼서는 잘 아시니까 아이고 CBS 역사는 지금 CBS 예. 거의 국장급보다도 CBS 역사를 꿰뚫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네. 이번 주에 복귀를 하셨잖아요. 김현정 앵커께서 복귀를 하셔서 첫 일성이 그동안에 있었던 논란 자체가 어이없고 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게스트가 이제 한동훈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논란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준석 의원이 말이죠. 진보적인 또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언론인들한테 굉장히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게스트로 많이 나오죠. 예. 그 정준희 교수가 진행했던 100분 토론에 정준희 교수의 뜻에 반하게 이준석이 그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평소 이준석과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매우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은 여권 정치인인데 이런 뭐 MBC 등 언론 노조가 강세인 언론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서 또 지금 국회 과방위원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적극적으로 또 이런 언론 노조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뭐 이진숙 등의 눈꼴 사나운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또 이준석 의원이 나를 세우고 이런 거 봐서는 예. 같은 편에 설 수 있겠다. 예전에 사실 제가 놀란 게 있었는데 예. 한때 제가 그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네. 출연도 했지만은 그 섭외까지 한 적도 있어요. 인터뷰를 제가 직접 예. 섭외는 아니고 예. 인터뷰 문안을 쓴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제가 확실히 거기서 느낀 거는 라디오 인터뷰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 큰 정치인이 되더라고요. 어. 심지어는 MB가 서울시장 지냈잖아요. 예. 후임 서울시장으로 이제 사실은 홍준표 예. 이 형님이 자기를 밀어줄 줄 알았는데 오세훈을 밀었어요. 2006년에. 아 예. 이게 얼마나 빡칩니까? 그래서 네. 경선에서 떨어졌어. 이튿날이면 나는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예. 홍준표가 새벽 6시 때 전화 인터뷰에 응하는 거야. 아. 야,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뭐 하여튼 언론 인터뷰는 성실하게 하는 그 양반을 보면서 예. 야, 이 양반은 어떻게든 큰 정치인이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준석이 바로 그 모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정하고 예.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회사 입장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그런 친분은 없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고 음. 그 프로그램 담당 CP도 뭐 연락 한 번 한 적 없다, 밥 한 번 먹은 적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워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제 얼마 전까지 그 부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PD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지금 CP가 예. 뭐 그래서 이준석하고 별 인연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김현정 앵커와 이준석 두 분 사이에서 네. 그 정도의 친분은 아니다라는 어떤 설명을 그 CP가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 CP 예. 김현정과 이준석의 사이. 사이에서. 예. 뭐 일방적인 주장인데 뭐, 알겠습니다. 뭐 자기들의 주장이라고 뭐 예. 받아들여야죠. 아니 그러면은 큰 정치인이 된 겁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 정도면? 적어도 CBS에서는 인정받는 건데 예. 제가 SBS 라디오 진행했었잖아요. 예. 와 거기 이준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 부르면 나와 부르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예. 배우고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뭐 물론 이제 뭐 아무나 부르진 않죠. 이준석처럼 재치도 있고 네. 뭐 하여튼 싸울 땐 또 싸울 줄 아는 뭐 해박한 어떤 토론 실력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있어야 하는 건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사실 보수 정치인들이 네. 이게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긴 또 이제 기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불려 나가는 것이고 뭐 사실 부를 사람도 없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이 시장을 개척한 거지. 예. 아니 한동훈도 100분 토론 나갈 자격이 되는데. 한동훈이 그 저기 당내 경선이나 통과를 해야죠. 예. 그거 지금 꼴등 아니에요, 꼴등. 지금 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그다음에 네. 그 한동훈 아닙니까? 음.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어떻게든 자기 체급을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같게 만들려고 예. 이재명 대표가 네. 내가 나온 이후로 중도 운운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것도 좋은 정치 기술입니다. 예, 그런 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설레발도 정치 기술은 기술이에요. 아니 그 오늘 나온 발언 중에 공수처 폐지 법안을 이준석 의원이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공수처가 잘못이 있었나요 이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보수표를 받기 위해서 네. 보수 쪽은 그 공수처를 매우 싫어합니다. 네. 그 자체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떤 손수건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공수처가 사실은 입법할 때부터 공수처법을 입법할 때부터 한계가 많았지요. 이건 사실은 뭐 공수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권한도 인력도 예산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던 공수처를 만들었던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 공수처 문제나 이제 수사권 관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크게 대두돼서 이제 평가를 받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검찰과 판사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문제로. 그러니까 네. 그 공수처장이 또 차장이 네네. 지금껏 뭐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권 때나 뭐 이렇다 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가 공수처장과 차장을 맡느냐, 또 검사를 누가 맡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금 보강이 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배치하면은 금방 공수처의 위상과 권능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진욱 처장, 지금 오동훈 처장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싸워본 적도 없고 네. 싸울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검찰한테 조리돌림 당하고 뭐 최초의 구속 사례가 윤석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뭐 물론 조직이 좀 작고 뭐 예산도 적고 뭐 체계도 좀 이번에 좀 미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다 할 수사와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그 어떤 것도 해낼 의지가 없었던 김진욱 처장, 오동훈 처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번에 됩니다.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박지원 평론가가 말씀하고 가셨으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긴급 체포하는 모습 입건됐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보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처장을 바꿔야 된다고 참 봅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순서였고요. 오늘 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시고 좀 더 추가적인 시간 쓰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오늘 화요일 이 시간 죄송합니다. 박진영 평론가님은 먼저 좀 들어가셨고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이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저희 정치 라이브는 내일 저녁 10시에도 밤 10시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누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3명이 출연을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예고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분들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좀 바꾸는 모양이고.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다 저희가 한 달 정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꼭 그런 측면은 아니니까. 예, 오늘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하셨고요. 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을 벌써 4컵이나 드신 걸 보니까 목사님 너무 열띠게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저녁에 좀 짜게 먹었어. 뭐 드셨길래? 저기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을 짜게 드셨던 네.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훈민정음님, 김엄마 자주 모셔주세요. 김엄마 너무 재밌습니다. 이사장님 파이팅이라고 많은 또 이제 팬분들도 많이 찾아오셨었네요. 네.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